진북면 인곡마을에서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인 김치공장 확장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창원시의회 무소속 시의원들이 정당 가입을 하는 등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창원시에 소속된 청원경찰이 단기 여성 근무자에게 성추행을 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최근 N여고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진북면 인곡마을에서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인 김치공장 확장을 두고 사회복지법인 아그네스 복지재단과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중재를 담당해야 할 창원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진북면 인곡마을. 주민들이 3355 한 곳으로 모여듭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김치공장 확장을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을 곳곳에는 김치공장 확장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나붙었고 김치공장 폐쇄 투쟁위원회 본부가 설치됐습니다. 주민들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와 김치 생산 과정에 사용되는 간수로 인한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주변의 농지에 햇빛도 가리고 또 창고가 크게 생김으로 해서 그 양이 불어나면서 김치를 씻는 그 간수가 많이 내려가면 여기에 하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도 그 간수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마을 지하수도 있는 그 위에서 그런 많은 소금물이 내려가면 농지나 밑에 물고기 뭐 하천 그런 게 오염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처음에 약속하고 다르게 자꾸 정설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를 합니다. 특히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높이가 9m에 달하는 냉동 창고가 들어선다며 햇빛도 들지 않는 집에서 24시간 발생하는 소음에 시달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야도 가리고 햇빛도 가리고 바람도 가리고 앞으로 냉장고가 들어서면 또 소음이 있어갖고 그게 작거나 크나 그지 기술지 미달하더라도 그게 일정한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잡으면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듣기고 몸 아픈 사람 사회구경입니다. 몸이 아파가고 몸조리하고 이래 조용하게 살려고 왔는데 앙사바 지금 공장 저 앞에는 저도 없었는데 저기 또 들었었고 또 들었었다 한 게 몇 메도 안 됩니다. 바로 우리 마당 앞입니다. 반면 김치공장 확장을 진행 중인 사회복지법인 아그네스 복지재단의 생각은 다릅니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하고 냉동 창고 높이도 2m 이상 낮춰 일조권 침해 범위도 줄이겠다고 제안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마을 주민들에게 공장 확장에 대해 충분히 예고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김치공장 확장을 두고 복지재단과 주민들 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관계기관인 창원시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당분간 복지재단과 주민들과의 갈등의 고리는 쉽사리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창원시의회 무소속 시의원들이 정당 가입을 하는 등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창원시의회는 과반수 이상이 자유한국당 소속이어서 무소속 의원들이 진보정당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의회 운영에는 변화가 없을 듯합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시의회 무소속 의원들이 정당 가입에 대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의회 의원 42명 중 무소속 의원은 7명으로 이 중 4명의 의원이 정당으로 입당을 결심했습니다. 먼저 2명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입당을 결정했거나 고심 중에 있습니다. 마산 내서 지역 3선 의원인 송순호 의원은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 입당서를 제출했습니다. 송 의원은 아직 경남 지역에 남은 국정농단 세력이 권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선거를 통해 지방정치 권력 교체에 도움이 되고 싶다며 입당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진해 지역 재선 의원인 김태웅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통해 진보 영역 확장을 기대하며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창당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행보에 들어간 새 민중정당에도 2명의 의원이 입당했습니다. 정영주 의원과 강영희 의원은 오래된 동지가 있고 가치가 같은 정당이 생겨 창당 때부터 뜻을 같이 했으며 입당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과 강 의원은 24일 창당 기자회견에도 자리를 하며 새 민중정당으로 입당을 굳혔습니다. 한편 이옥선 의원과 김석규 의원은 무소속을 유지하느냐 진보 성향의 정당으로 입당을 하느냐 고심 중에 있습니다. 반면 손태화 시의원은 당의 성향에 따른 의정활동의 제약을 문제로 삼으며 무소속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창원시의회 구성 중 과반 이상의 의원이 자유한국당 소속이어서 무소속 의원 대부분이 진보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창원시에 소속된 청원경찰이 단기 여성 근무자에게 성추행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는 자체 감사 후 사건을 경찰에 신고해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인데요. 지난해 3월에도 창원시 직원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일으켰는데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그 원인도 함께 취재했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창원시 산하기관에서 단기 근무자로 근무 중인 여성 작업자가 창원경찰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작업 후 수고했다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해 창원시에 성추행으로 신고됐습니다. 당시 함께 작업을 한 청원경찰은 당일 휴가를 간 직원을 대신해 임시로 근무지를 옮겨 근무 중이었습니다. 창원시는 사건 당일 오후 피해자의 신고로 다음 날 감사관실에서 조사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위법 사항이 있어서는 법대로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고 차후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지 전 직원 특히 성에 관련 이런 교육 그리고 시스템 쪽에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 문제점까지 같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창원시는 감사관실 조사 후 지난 21일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해 현재 조사 중입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 사무직 근로자가 휴가를 가자 청원경찰이 대신 근무를 선 것도 그리고 청원경찰이 해야 할 직무가 아닌 다른 근무 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또한 당시 청원경찰의 복장은 일반 사복으로 근무 기강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의 직무는 중요시설의 경비 등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케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휴가자가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청원경찰을 일반 근무지에 배치했다는 답변입니다. 또한 문제가 된 청원경찰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년에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굉장히 많은 물의를 일으켜서 저희들이 창원시에 계속 직장 성희롱 예방 교육을 강화시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매년 이렇게 또 같은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아직도 창원시 내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창원시의 직장 내 성추행 사건. 철저한 성희롱 예방 교육과 직무에 맞는 근무자 배치가 시급히 개선될 문제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최근 창원의 N여자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희롱과 몰래카메라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박 교육감은 성 관련 전문가와 법률, 인권, 교육 분야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상설 대책기구를 운영해 성 관련 사건 예방과 실태 점검, 사건 발생 시 긴급 대응 등을 위한 전반적인 활동을 맡게 되며 이와 함께 성 관련 문제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세울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사제도를 개선해 채용과 승진심사에서 인성 분야 기준을 강화할 것을 밝혔으며
도교육청 징계위원회 외부위원회 비율을 높여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논란의 싹을 없애고 외부위원회 비율 확충으로 징계위의 결정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지난 26일 창동예술촌에서는 핸드메이드 제품을 판매하는 수 프리마켓이 개최돼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날 프리마켓은 직접 만든 손바느질 유아용품과 천연 화장품, 제과 등 창동예술촌 상인들이 직접 만든 핸드메이드 제품을 판매해 창동예술촌을 찾은 시민들이 믿고 살 수 있는 판매의 장이 됐습니다. 한편 창동예술촌 수 프리마켓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같은 시간에 열릴 예정으로 이러한 프리마켓을 통해 창동 상권 살리기는 물론이고 다양한 핸드메이드 작품을 믿고 싸게 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던 경남 지역의 아파트 시장이 매매 가격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전세 가격은 0.01% 하락했으나 매매 가격의 보합세를 나타내면서 집값 하락세가 소강 국면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앞서 지난주에는 매매 가격이 0.09% 감소했고 전세는 0.07% 감소하는 추세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기도 다음으로 입주량이 많은 경남 지역에서 현재 미분양 가구 수는 9천 가구 이상으로 집계되면서 경남 지역 주택시장 침체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9일) 오전 8시쯤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내 건조 선박에서 37살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선박 내부에서 목을 매 숨져 있던 김 씨를 출근하던 회사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경찰은 김 씨 소속 업체와 동료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예정지에서 멸종위기 보호종 서식지가 발견돼 창원의 한 시민단체가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창원 물생명시민연대는 갯개의 서식지가 있는 구산면 신리는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보호종의 서식지로 이용되고 있어 보전 가치가 높다며 창원시는 동식물들의 삼터를 그대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영시는 지방재정 공시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31일부터 1년간 통영시 홈페이지에 자료를 공개합니다.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번 재정 공시는 세입 세출 예산 집행 상황 등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공개하게 됩니다. 고성군은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내 농식품 시장 개척을 위해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베이징 식품 박람회에 참가합니다. 군은 현지 바이어 상담 및 홍보 시식회를 통해 중국 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향후 인근 국가로의 수출 확산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통영시 사찰 안정사에서 도난당한 고려시대 불상과 조선시대 금송패 등 1,166점의 보물이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환수한 천여 점의 성보는 그동안 안정사에서 보관하던 보물급 문화재입니다. 한편 안정사는 경남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80호 대웅전을 비롯해 보물 안정사 범종 등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독서의 달을 맞아 장평과 옥포 등 5군데 거제시립도서관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 기간에는 도서 대출 권수를 기존 5권에서 10권으로 확대하고 DVD 관외 대출 서비스, 블라인드 추천 도서 대출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합니다. 이향래 고성군수 권한대행은 28일 본격적인 산행철을 대비해 산림휴양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이 권한대행은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는 갈모봉 산림욕장과 어문길 전시관을 차례로 방문해 안전관리와 운영사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통영시 보건소 건강심리걷기 참여자들은 28일 저소득 이웃을 위한 쌀 10포를 통영시에 기탁했습니다. 이번 기탁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보건소 건강심리걷기 참여자들에게 부여된 개인별 마일리지 적립금으로 이뤄져 건강도 지키고 이웃사랑도 실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반월중앙동은 28일 동통합 이후 단체들의 화합과 동발전을 위한 단체장 협의회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13개 단체가 함께해 유기적 협조를 통해 발전하는 반월중앙동을 위해 노력키로 했습니다. 거제시 아주동 주민센터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관내 2개소에 현수막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알려주세요를 걸었습니다. 이경희 아주동장은 각종 복지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신청하지 못해 도움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없길 바란다며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동사무소에 알려주시길 당부했습니다. 고성군 친환경 농업인연합회는 29일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약용자원연구소와 쌀눈 가공업체를 견학했습니다. 선진 영농기술 교육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작물 재배 농가와 쌀눈 가공 현장을 견학하며 고성군에 도입 가능한 작물을 파악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한 통영시 제2청사 주차 공간이 조성됐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2층 규모의 제2청사 주차장은 주차면 190면이 확보돼 민원인의 주차 편의는 물론이고 인근 주택가 주차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28일 합성동 일대 여성범죄 우려 취약 지역에 대한 합동순찰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순찰에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 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 등이 참여해 동마산 시장 일대를 순찰하며 안심 귀가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거제시 드림스타트는 아동들을 위한 맞춤형 치과 치료 및 안경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시합니다. 드림스타트는 거제시 치과협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 총 4곳의 치과에서 치과 검진 및 치료를 실시하고 시력 교정이 필요한 아동들에게는 안경 맞춤 지원을 실시하게 됩니다. 고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8일 2017년 여름학기 행복한 학교 종강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7월 31일부터 한 달간 운영된 행복한 학교는 다문화 가족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력 향상, 적성 개발 등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새마을단체는 29일 관내 휴양지 감천계곡과 광여천 물놀이장 환경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새마을문여회, 새마을문고회원 등 60여 명이 참여한 이날 정비에서는 쓰레기 3톤을 수거하며 여름 희석액들이 남긴 흔적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